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현 원장입니다. 벌써 3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2026년을 계획하신 대로 잘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눈, 마음의 창인가 심장의 창인가 이런 제목으로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신질환, 특히 심장과 관련된 질환들을 한 차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눈의 망막 사진을 통해 심장혈관병을 예측하는 AI 모델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을 통해 보는 혈관 질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서울안과 김보혜 원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3월에 뵙게 되어 딱 1년 만이네요. 서울안과 김보혁입니다.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망막은 우리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 동맥과 정맥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2차적인 손상이나 합병증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그래서 저희가 망막 혈관을 통해서 전신의 혈관 질환 가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과의로서도 망막 검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참고해야 할 검사라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 총론이라면 오늘은 강론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눈에 생기는 경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망막 혈관 폐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과에서 망막 혈관 폐쇄라고 하면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눈에 생기는 일종의 뇌경색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그걸 저희가 뇌경색 혹은 중풍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우리 눈에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조직을 망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망막의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신경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당하게 되니 이걸 눈에 생기는 중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망막도 넓게 보면 뇌신경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중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증상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나요? 주로 시력 저하인데 본인이 그걸 느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양쪽 눈을 사용하면서 한쪽 눈의 시력 저하를 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시력 저하는 망막 혈관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만일 동맥이 막히게 되면 망막 괴사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거의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생기게 되고요. 망막 정맥 폐쇄는 황반 부종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데 이 경우는 아주 경한 경우부터 아주 심한 경우까지 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력이 1.0이 나오더라도 시력의 질이 떨어지거나 평소에 보이던 것과 뭔가 좀 다르다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시력이 좋다고 해서 괜찮은 건 꼭 아닌 거군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시력 저하는 누구든지 조금씩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잠깐씩 시력이 떨어지거나 약간 뿌옇게 되고 뭐 이러다 조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은 사실 저도 한 번씩 있는데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서 이럴 때는 꼭 안과를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망막 동맥 폐쇄는 너무나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환자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정맥 폐쇄는 황반 부종이 생기게 되면 시력 저하를 되게 느끼고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다가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가 시력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황반 부종이 심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력은 떨어지지 않아도 가운데 부분이 동전 크기만한 정도로 흐리게 보인다던가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황반 부종이 생기지 않은 아주 약한 정도의 정맥 폐쇄에서는 출혈된 쪽의 신경 다발들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시야 이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시야 이상은 스스로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한쪽 눈씩 가려서 어느 쪽인지 또는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좋아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도 있고 황반의 이상을 좀 더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는 암슬러 그리드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자가 진단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암슬러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건가요? 한 눈씩 가리고 검사할 눈의 반대쪽을 가리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는 똑바른 선이 가로, 세로로 이어져 있는데 황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휘어져 보이거나 끊겨 보이거나 네모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것을 미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한쪽 눈을 하시고 또 반대쪽 눈을 하시면 되고요. 혈관 폐쇄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황반 부종이나 황반 변성의 진행 등 여러 가지 황반의 질병들을 빨리 발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망막 혈관 폐쇄는 그러면 혹시 이제 왜 생기고 어떤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동맥 폐쇄는 대부분 혈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부정맥이나 심부정맥 색전증처럼 몸의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종말동맥인 망막 동맥에까지 와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망막 동맥까지 오려면 크기가 아주 작은 혈전이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크기가 크면 그 전에 다른 동맥을 막아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내과에서 여러 가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잘 검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한번 생기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막 괴사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시더라도 안과에서 진단은 명확한데 치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저 혈전의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편입니다. 이 혈전색전증은 이제 내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환자분들이 흔하게 알고 계시는 뇌경색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이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검사가 심장 초음파라든지 경동맥 초음파, 부정맥 검사 같은 것들인데요. 심장의 기능이 괜찮은지, 심장 안이나 이런 데 이제 혈전, 우리가 이제 피떡 같은 것들 그런 게 있는지, 혹시 선천적으로 구멍 같은 게 있어서 어디 날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장 초음파를 통해 관찰을 하게 되고요. 심방세동 같이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은 특히나 이제 피가 잘 엉기면서 혈전색전증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홀터라고도 부르죠. 연속 심전도 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약간 번외로 이게 심장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심장 그 혈관들이 계속 작아지거든요. 큰 혈관, 중간 혈관, 작은 혈관, 미세혈관 이게 쭉쭉쭉쭉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은 막힌 회로이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면 날아갈 때는 사실 딱 정해져 있어서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눈의 혈관에 갑자기 색전증이 생겼다면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고, 정맥도 마찬가지고 동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맥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맥 폐쇄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망막 정맥 폐쇄인데요. 이거는 동맥 폐쇄보다 훨씬 더 흔한 병입니다. 대부분 중심 망막 정맥 폐쇄보다는 분지 망막 정맥 폐쇄가 많고, 이 경우는 대부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저희가 흔히 아는 대사증후군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많은데요. 혈압이 높은 것을 잘 모르시다가 안과에서 정맥 폐쇄를 진단받고 고혈압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맥이 막히면 결국에는 하수구가 막히면서 뒤쪽으로 혈액이 역류하게 되고, 그래서 출혈이 생기고 황반 부종이 생기게 돼서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주의할 점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내과적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병들을 잘 발견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망막도 혈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생기는 굉장히 다양한 혈관 질환들이 눈에도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기검진도 꼭 매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방금 알려주신 내용에 답이 있긴 하지만 망막 혈관 폐쇄로 먼저 안과에서 발견이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거꾸로 내과로 연계를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과로 가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망막 혈관의 문제이지만 원인은 전신질환과 관련된 거라서요. 망막 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어떤 전신적인 이유에서 막혔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재발 방지에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장기의 혈관이 막히면 어디서든 막힐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뇌나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다들 아시다시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분명히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망막 혈관이 막힌 것이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망막은 우리가 혈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망막에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저 사진을 찍어서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추정하는 AI 기술들도 아주 핫한 토픽이기는 합니다. 역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에서 정기적인 안저 사진을 촬영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망막 혈관을 찍어서 AI로 분석해서 심혈관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망막 혈관을 분석해 당신이 심혈관에 관련된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향후 5년 내 몇 프로다 이렇게 예측해 주시는 것이죠.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최근 어떤 논문에서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심장 초음파에 비견될 만한 어떤 예측 수치를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초음파나 과정이 복잡한 조영술을 하지 않아도 망막
사진 한 장 간단히 찍어서 심혈관 위험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팬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거기에 비견될 만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크리닝 검사, 이제 선별 검사로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제 서울안과에서도 이런 망막을 통해서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여부를 예측하는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작년에 3달 정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들한테 해보자 권유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과에서 혈관 검사를 하고 심혈관 예측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검사 자체가 또 아직은 비급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긴 합니다. 내과와 연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환자들이 미리 듣고 오셔서 안과에서 검사를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선별검사를 하는 곳에서는 꽤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전신의 혈관은 심장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눈으로 가는 혈관은 경동맥에서 가지치기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경동맥 질환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망막혈관 폐쇄로 의뢰를 받게 되면 경동맥 초음파를 같이 하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경동맥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이렇게 체감을 하시기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알려진 바로는 경동맥이 거의 90% 이상 막혀야 증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경동맥이 그 정도 막힌 환자들에게는 안과적인 증상보다 다른 증상들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허혈성 망막 질환에서 경동맥 이상보다는 혈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동맥 질환이 있고 진행을 한다면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보다도 일과성 허혈 증상으로 갑자기 안 보였다가 조금 있다 회복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망막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경동맥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봐요. 빈도는 낮지만 중요하니까요. 우리 머리로 가는 큰 상수도인데 그게 좁아지고 막힌다면 눈뿐만 아니라 뇌에 생기는 문제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형태 중에서는 특히 허혈성 망막 질환인 망막 동맥 폐쇄에서 이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맥이니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생기면 혈전이 날아가면서 생기는 혈전 색전증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혈관이 찢어지거나 출혈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경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전증은 동맥 폐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외부에서 뭔가 원인이 날아와서 생기는 혈관의 폐쇄고요. 혈관 자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혈관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막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증이 혈관 내벽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백혈구 등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들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혈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배찻병이나 여러 류마티스 질환 같은 원인에 대한 검사를 또 해봐야 되고요. 또 망막 동맥벽이 두꺼워지다 보면은 딱딱해지는데 껍데기를 공유하는 정맥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맥 교차 부위에서의 동맥 경화가 결국에는 정맥 폐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외상에 의해서 망막 혈관이 찢어지거나 해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이고 눈이라는 기관, 특히 망막이라는 기관 자체가 안와라는 어떤 굉장히 튼튼한 뼈에 의해서 잘 보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혹 눈 주변에 큰 충격으로 망막 주변부가 붓는 경우가 있는데 충격에 의한 조직의 부종 및 허혈성 변화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망막 출혈에 대해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출혈은 혈관 폐쇄뿐만 아니라 망막 동맥류나 황반 변성, 드물게는 망막에 생기는 암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질환 외에도 혈액이 끈적거리는 질환들이나 딱딱해진 혈관이 누르는 압력으로 인해서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안과 검진을 잘 안 가시더라고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듣고 계신데 여러분 중요한 게 시력은 정말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기본적인 만성질환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망막의 동맥과 정맥 질환들, 망막을 통해 볼 수 있는 혈관 질환들, 더 나아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혹은 저희 내과 의사들에게 당부를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까요? 오늘 다룬 망막 혈관 질환들은 안과적인 증상을 일으킨 내과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반 부종이 생기면 안군의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이 외에 다른 치료는 모두 다 내과적인 관리가 중요한 병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혈관이 막힐 수 있다는 하나의 경고 신호로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과에서 진단을 받으면 꼭 내과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검사들을 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내과 선생님들께서도 혈관 조형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하시고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이미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 또 안과로 환자를 의뢰해 주셔서 눈의 혈관들에 대한 소견도 함께 보면서 긴밀히 협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티키타카 심장TV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 또 유익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보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